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에 있던 국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를 잃었고 강대국의 침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사는 민족과 국민들은 역사 속에서 깨달음이 없이 그 같은 역사의 악순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당대 격상에서 국민들 깨달음을 갖고 대한민국을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전진시켜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 6.25 전쟁을 지켜낸 우리 국군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은 이것은 1215년대 명예혁명, 1789년대 불란서혁명 이상으로 세계 역사에 남을 한반도 국민들에게 남아야 되는 명예의 전쟁이었고 우리의 인간 가치의 승리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준비성도 없고 깨달음도 없이 지금까지 전진하다 보니까 가난한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5천년 한민족 역사 속에서 경제기절 창조하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혁명 하시기 전에 한 달 전에 저는 대학교 2학년 학생 교복을 입고 그리고 혁명 직후에 5일 만에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뵈었습니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혁명 직전 직후에 가장 고민하시던 것은 왜 이 정당 정치인들이 극심하게 대립해서 민주당 정권의 신파구파에서 원수처럼 싸우느냐. 매일 서울 시내에서 데모가 없는 날이 없고 교통 혼잡으로 국민이 생활할 수가 없다. 어떻게 경제가 성장할 수가 어떻게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느냐. 누구 하나 그 짓을 잡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가운데 해방 이후에 계속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는 공산 세력들이 간첩을 침투시켜서 서울시는 얼마나 많은 간첩이 있느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5.16 혁명 직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하시고 청년 장교들에게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라고 내세운 명분은 간접 침략이 너무 심하다. 공산 세력의 간접 침투가 너무 심하다.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것이 명분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유태인을 해방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길을 찾는 중에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것은 고마운 생각도 없이 그 유태인들은 노예 생활할 때 그 이상으로 타락과 부패 속에서 방황하기 때문에 모세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십계명을 발표해서 유태인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끊임없는 극한 대립의 정당 정파 이익 추구의 싸움 속에서 국민들이 타락하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에게 확실한 길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십계명을 발표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평상시 여러 해 동안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오늘 말씀도 통해서 제가
대한민국 국민과 공무원과 정당 정치인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전파해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전진시키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는 더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공고한 제재를 갖췄지만 미국은 여론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 또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지킵시다. 이 정당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 정치의 근본적 개혁과 정당 쫓아다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의 의식 개혁이 없이는 대한민국을 멸망의 길로부터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00년)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고속도로 건설, 중화업, 조선업, 해외 파병 모든 것을 반대한 낭만을 뚫고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를 전진 도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반대하여온 소위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민주가 무엇인지의 본질도 깨닫지 못하는 정당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고 집권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김일성이가 6.25 전쟁 패한 이후에 일관되게 주장한 우리 민족끼리 놀아나서 소위 첫 민주화 대통령이 여의도 취임사에서 손 흔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못하다. 민족이 최고다.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된다. 그리고 고정간첩 고스란히 북한을 보내주고 거기에 더욱 나쁜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간첩을 잡는 멸망시키려는 분자를 잡아내는 공무원 질서, 정보부, 경찰, 검찰, 기무사의 간첩 잡는 기구를 폐쇄, 완화, 또 정의화단 이용을 대거 쫓아냈습니다. 1993년도에 일인 것입니다. 그때 이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구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대륙에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대륙에 붙어있는 반도 중에 반쪽 국가입니다. 대륙의 국가들은 밥 먹고 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공작을 차단하고 사전에 차단하고 분쇄하고 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받은 전쟁이 남은 군인이지만 평화시에는 정보수사기관입니다. 이 정보수사기관을 대거 약화시키고 폐쇄시킨 것이 1993년도 정당 정치인들의 조치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검수완박이니 뭐니 해갖고 아직까지도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에 간첩 잡는 기구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간첩 잡는 기구도 형식정보부도 했지만 거기서도 또 경찰 이거 한다. 요원이 없어요, 요원이.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는 세력에 대해서 공중에 떠 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까? 나는
비즈니스를 열심히 할 테니까 세금을 내서 이 세금을 받은 국가에서 나를 좀 지켜달라. 근데 세금 받은 공무원들이 그 기구가 93년에 없어졌어요. 정당 몇 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좌파 정권에서 검찰총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국가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리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멸망시키는 세력을 색출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사기관이 살아있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재명 같은 사람은 사실은 전 정권 같은 벌써 구속됐을 겁니다. 수사도 질질 끌고 있고 재판도 질질 끌고 있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정신 차려갖고 검찰, 경찰, 법집행기관을 제대로 정의화시키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의 이 정당 정치인들 틈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십 년간 지내면서 공무원들의 풍토가 달라진 것은 뭐냐? 이것은 제가 수도경찰 책임자 할 때는 해수 3년 동안 대무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전에 징후를 포착하면은 가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대무가 한 건도 없었어요. 적극적인 자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부처 공무원이든 수사 공무원이든 정보 공무원이든 또는 일반 행정 공무원이든 간에 정권이 언제 바뀔지도 모른다. 튀어나오게 일할 필요 없다. 나는 몸조심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국가에 어쨌든 간에 나는 공무원을 혼자서 30년, 40년 해먹어야겠다 하는 의식들이 공무원사에 팽배하기 때문에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 하는 무사한 일, 이거 대한민국 공무원의 풍토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방 이후에 건국할 때도 이 토인비 철학자가 goal after goal 그랬습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은 그 다음 목표를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소위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일본놈 물러가라, 일본놈 죽어라 하는 주장은 계속했지만 일본놈 다 죽었다, 다 나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없었어요. 후닥닥 일본놈 다 쫓겨나니까, 원자폭탄으로 다 쫓겨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때 비로소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갖고 국가를 세우는 데는 헌법이 필요하다. 헌법이. 그러면 야 우리도 헌법을 만들어보자. 헌법 만드는 코미티를 만들 수가 없어요. 헌법 전문가가 없으니까. 유진호 박사는 헌법 플러스 형법 몇 개 법의 전문가인데 그럼 할 수 없이 유진호 박사한테 헌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외국에서는 헌법 만드는데 짧게는 5년, 4년, 6년 걸렸어요. 일본 같은 데는 6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유진호 박사한테 헌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갖고 유진호 박사가 외국 헌법 갔다가 한 달도 아니고 28일 만에 헌법을 베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헌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시키고 자유당 정권이 출범한 것입니다. 졸속으로 출발한 거예요. 이 자유와
권리는 의무와 병행돼, 의무와. 의무 없는 자유와 권리는 방종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많이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건 잘하는 것인데, 그러나 의무가 없는 자유와 권리는 방종입니다. 방종. 이것은 법철학 개념에 나오는 용어인데, 여러분, 대한민국 교사, 지금 학교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학교 안 하려고 그래요. 정교사 때문에 못하겠다. 또 노조, 골치 아프다. 사업도 못하겠다. 대한민국의 교사, 노조 하는 사람들은 자유와 권리는 있지만 동시에 국가를 지키는 의무의 수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가를 지키는 의무 수행 없이 그 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 북한 공작이 침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공작이 침투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정보 수행에 가려내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올바른 여론도 형성이 안 되고 있고 국민 의식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시위 학생들 구속하고 해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 직접 건의 말씀드렸어요. 북한은 주체사상 정신무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한민국 학원가에 와서 학생들이 거기에 매료된 학생들이 있으니 이것을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신교육을 시킵시다. 뭐가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는 대학교 나온 지 갓 학생 기분이었는데 그러나 제가 법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직분 개념을 해서 민족적 직분 사명주의 해갖고 이런 구성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걸 주장을 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의식을 전환시킵시다. 박정희 대통령이 100% 동감 조사 꼭 필요하자 그랬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 청와대 특별보좌관이 9명이 있었습니다. 수석 특별보좌관이 최규하예요. 최규하. 외무장관도 시켜주고 최규하 특별보좌관인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특별보좌관들 부르셔갖고 이거 이건계라는 젊은 청년이 만든 건데 어떠냐? 이거 해보는 거 어떠냐? 저는 그 당시에 그 특별보좌관들이 박정홍 철학교수, 뭐, 유명한 교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학생 기분으로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구성을 해서 이건 for example, 이걸 이런 구성해서 더 깊은 이론을 만들어갖고 학생들을 교육시킵시다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거 갖고 더 공부할 생각, 더 이론 전개시킬 생각 안 하고 투표했다는 투표. 그러니까 최규하 특별보좌관이 저를 불러갖고 박정희 대통령 하명을 해서 이걸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로 비교를 했다. 한 표 차로. 그래서 내가 이 양반 참 정신이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래도 공무원 질서 속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냐고 관뒀는데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그때 그걸 시행하는 건 잘못됐다 몇 번 후회하셨는데 최규하 대통령은 돌아가시면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관료, 특히 외무 관료에서 눈치 보는 게 몸에 배갖고 제대로 한 선제적인 의식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 12.6 당시에 국무총리.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대통령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분은 직속 상사를 잘 모신 거예요. 그 12.6 나자마자 전두환 대통령이 보안사령관에 와서 저를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가서 전두환 대통령 옆방에서 먹고 자는 건 저밖에 없어요. 민간인이. 그 수사 발표문도 제가 만들어줬는데,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해당해갖고 당일날 저녁에 김계원 청와대 비서실장실에서 김계원 비서실장이
최규하 총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범인이 김재규다. 그러면 본인이 현 국무총리면 당연히 대통령이 대행이니까 대통령 업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당장 계엄 선포하고 국무위원을 소집해야 되는데 아무 조치도 안 했어요. 조치도 안 하고 김재규하고 그 장관하는데 김재규가 국방장관실 국무위원 소집하는데 쭉 가서 거기 가서도 얘기를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어느 쪽이 어떻게 눈치 공무원들이 무사한 눈치 보는 사태를 보고 있었는데 그나마 더 신현학 씨께서 신현학 경제부처 장관이 범인이 누구냐 진상을 파악하자 하는 줄 했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범인이 김재규인 걸 알고 전두환 사령관 불러갖고 접어넣어 해갖고서 진행이 됐는데 12.6 나오고 나서도 중간에 마지막에는 12.12 직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최규하 대통령 대행을 대통령을 밀려고 그랬어요. 전두환 사령관은 직속상사를 잘 모시는 분이에요. 그랬는데 최규하 대통령 그 밑에 뭐 하나회를 배격하고 왔던 그 군번의 역학관계에 밀려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12.12가 나고 그랬는데 그때도 최규하 대통령이 단호하게 이거는 현재의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무사한 일 눈치 보는 것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됐다는 겁니다. 예? 그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이 밑에 정세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두환 사령관 지각 교수하면 되는데 그거를 질질 끌다가 보니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전두환 사령관이 질서를 잡았기 때문에 국가의 혼란을 막을 수 있었지만 민간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긴급한 사태에 대통령 대행하면서 국가를 장악할 수 있었어요. 민간이 좀 할 수 있어요. 4.19 혁명 나왔을 때 민주당 정부가 국가를 장악할 수 있었죠. 그러나 얼마나 내부 분열이 있었어요. 또 11월 후에도 민간 정부에서 제대로 정말 눈치 보느라고 나태해갖고 저는 이 모든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극심한 정당 정치 대립 속에서 공무원들이 또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이 없어요, 지금. 누가 세력이 있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선거 때마다 공천에 준수할 정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억울하신 겁니다, 진짜. 태어날 때도 아주 재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박정희 대통령 어머니께서 박 대통령 임신하고 너 태어나지 마라 해갖고 낙태시키려고 산 언덕에 넘어지기도 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를 31살에 서울경찰청장을 시키시면서 딱 두 가지를 특명을 했어요. 하나는 너 검사 출신이지만 사람 잡아놓는 수사하지 마. 수사라는 건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안 돼. 그게 수사해서 잡아놓을 일 있으면 뒤에 사표받고 경고하고 고치면 되지. 사람 때려잡아서 되는 일이 뭐 있어. 그래서 제가 서울경찰청 3년 한 동안은 사람 때려잡은 게 없어요. 수사를 다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큰 배의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인권 탄압했다는 건 억울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큰 배의 선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몰고 가는 선장인데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에 해일이 있는 거 알아야 되는데 나이 먹은 참모들은 나한테 와서 가가 잘 돌아가는 얘기 하는데 나는 내가 못한다는 보고를 해줘야 돼. 어디에 암초가 있다는 내가 너는 나이가 젊으니까 뭐 내가 못한다는 보고를 해. 그래서 제가 정보 분실을 만들어서 매일 박 대통령 못하는 보고를 쭉 했는데 그러나 일주일 열흘 지나면 꼭 저를 찾으셨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돌아가? 그러면 처음에 좋은 얘기 하면 야, 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못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는 여론이 앉아서 나름 대통령께서 얼굴이 시커머지시고 화가 나 떠신다고요. 시커머지. 그럼 내가 중단하지 무서워서. 그럼 꼭 끄덕끄덕 하고 쓴맛 드시듯이 계속하게. 그럼 끝까지 하면 잘 듣고 그 다음에 꼭 다음에 또 해주게. 그래서 하여튼 한 달에 서너 번은 꼭 나쁜 보고를 자청해서 들으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 근데 우파, 그동안에 좌파 정부, 우파 정부 왔다 갔다 했지만, 이 우파 정부의 가장 문제점은 의리입니다. 의리. 응?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 다음 주 11.6이지만 시해 사건도 김재규가 누굽니까? 군에서 승진 탈락된 장군을 계속 박 대통령 승진시켜주고 장관도 둘 시켜주고 국회의원도 시켜주고 정보부장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그거를 극심한 차지철의 감정력 싸움이에요. 자유당 때도 저 김창영 방첩대장이 횡포가 심해갖고 출근길에 육군 대령들이 쏴 죽였어요. 그러면 그 출근길에 저 차에서 죽이든가 하지. 그걸 박정희 대통령 연회 속사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의리도 안 지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5.16 혁명 나서 이브락 씨가 구속이 됐어요, 이브락이를. 구속시켰는데, 예. JP가, 김정필 총리 JP가 이브락 씨를 석방시켜주고, 공보실장, 비서실장 시켰어요. 근데 영 비서실장 된 후에 JP한테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데, 제일 역점을 든 것이 JP 계획을 지키면 승진 안 시킨 거예요. 국회에서도 공천이 안 되고, 경찰에서도 승진이 안 되고, 군대에서도 승진이 안 되는 겁니다. JP를 견제하는 그 풍토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밑에 제2인자가 크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보세요.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을 자기가 하는 이 세계 역사에 있는 게 없어요. 부관, 비서실장, 사단장, 보안사, 자기 한 뒤사에 다 시켰어요. 그 대통령까지 불러줬는데, 이 노태우 대통령 참모 중에 잘못된 정당 정치에 물든 사람들이, 전두환 대통령을 잡아내야지 네 인기가 올라간다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의 그 틈새를 벌려놓으니까 소위 구입사람 대통령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잡아놓게 되고 우파가 그랬더 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이도 마찬가지죠. 박근혜 탄핵도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는데 MB계열 국회의원 60여 명이 동조한 거고. 하여튼 의리,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 발발할 때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 북한의 공작은 계속되고 있어요. 6.25 때도 보세요. 북한 간첩이 공작했다는 것이 20년 후에 발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 간첩이 공작을 해서 전 국군을 휴가 보냈어요. 그러고 나선 기습남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현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는 대통령에게 현 정부에게 간첩 잡는 기구를 제대로 정형화시켜라, 간첩을 잡아라 하는 목소리를 높여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